두 번째 취재 수첩 사건도 열어보겠습니다. 며느리가 사기꾼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도 등을 쳤습니다. 올케에게도 사기를 쳤어요. 이 며느리, 대단한 며느리, 대담한 며느리. 사건 정말 취재했습니다. 이 며느리 뭡니까, 이 며느리? 시어머니, 올케, 친구 다 등을 쳤어요. 사기꾼 며느리. 이 며느리, 45살 며느리가 공부방을 운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에게는 전세비가 없어요. 뭔가 약간 측은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죠. 전세비가 없어요.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 생각도 날 거고 손주 생각도 날 거고 당연히 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이게 나쁜 게 어머님의 연금보험료를 빌려주면 갚겠다. 아니 그걸 등칩니까? 연금보험료를? 그리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돈이 없어요. 좀 빌려달라고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빌립니다. 안 갚았다는 거죠. 그리고 올케에게는 또 이번에는 학원비가 모자라요. 공방을 운영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의 월급날과 원생들의 회부 납부일이 달라서 미리 내가 회비를 대납하는 데 필요한다. 돈 좀 빌려달라. 6차례에 걸쳐서 올케에게는 2천만 원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에겐 아들이 아파요. 이게 아들이 아프고 전세비가 없고 이번은 진짜 아들 병원 치료비 명목, 토지 매매 대금 등등으로 직장 동료들에게는 1억 8천여만을 또 챙깁니다. 알고 봤더니 이 며느리가 1억 원의 빚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빌린 돈 역시 빚을 갚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어머니와 올케 등을 비롯해서 직장 동료까지 속여서 총 2억 5천만 원을 가로채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가 됐고 재판부는 그 시어머니와 올케, 가족까지 모두 이 며느리의 엄벌을 원한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백기중 팀장님, 아니 이 며느리가 원래 사기꾼이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예. 사실 이 사건을 보면 돈 앞에서는 아무도 믿지 마라 이런 일설의 얘기가 있거든요. 예. 지금 공부방을 운영하는 분인데 공부방을 운영을 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개인적인 빚이 한 거의 2억 가까운 빚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남들에게 계속 채무에 시달리고 고소를 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언사에 이제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직장 동료 2명.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굽니까? 시어머니, 어머니라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또 돈을 5천만 원을. 그 다음에 이제 올케에게는 계속해서 6차례에 걸쳐서 거짓말하고 2천만 원. 그래서 이제 2억 5천인데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보통 사기죄라는 게 어떤 겁니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편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억 8천 정도의 빚이 있는데 이걸 갚기 위해서 고소를 한다라고 하니까 우선 피의자로 사기꾼으로 전락이 되기 싫으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매일 보는 어머니, 그다음에 시누이 올케의 관계 이런 부분에게 피해를 주고 또 매일 같이 얼굴 보는 직장 동료에 피해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사기는 뭐냐? 가까운 지인이 우선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교훈이에요. 사실 사건 보면 대부분 아는 사람이 사기를 쳐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부분도 이 지연대 특히 가족 간에 이러는 경우는 믿게끔 되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사기를 했는데 결국 2년간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야 된다는 안타까움이 참 씁쓸합니다. 이게 이 며느리가 또 못된 게 시어머니한테 사기를 치면서 연금보험료를 또 인마이 포켓했다는 거예요. 그 정말로 나쁜 건데 자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 가족들이 보통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해서 양형이 돼서 징역 안 사는 게 여태까지 우리가 봤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가족 간의 범행에 대해서는 좀 관대해요. 특히 이제 재산죄와 관련해서는 우리 형법이 친족 상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로부터 6천만 원, 올케로부터 2천만 원 받았잖아요. 총 8천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며느리가 올케나 시어머니와 같이 동거를 하고 있었으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처벌이 완전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만이 처벌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정사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친족 상대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 2억 5천 중에서 한 8천 정도는 이제 올케오 시누이 돈이에요. 하지만 1억 8천은 제3자의 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돈이 없기 때문에 갚지 못한 거죠. 일반적으로 사기죄의 특징은 이제 재판까지 가고 구속이 되면 대부분 빈털털입니다. 왜냐하면 사기를 한 이유가 빚을 갚기 위해서 한다라지 급한 돈을 막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가진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피해 변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피해 변제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가족들도 근데 또 굉장히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들 1억 8천만 원 피해 본 사람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징역 2년을 선고를 한 거죠. 예. 참 황당한 사건도 있습니다. 아, 사기 조심해야겠습니다.